안녕하세요. 전주 스타 피부과 의원 대표원장 피부과 전문의 나윤민입니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피부 조직 검사인데요. 표피입니다. 캠페인 바깥층의 이걸 표피라고 하는데, 표피는 크게 네 가지 층으로 나눠집니다. 기저층, 가시층, 과립층, 각질층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중에서 각질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질층을 다시 세분화시키면 약간 각질 세포가 이렇게 서로 겹겹이 쌓여져 있고 그 사이를 이렇게 서로 연결시키는 물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외부 물질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안에 있는 피부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벽돌을 쌓아서 시멘트를 발라놓은 것처럼 해서 약간 장벽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피부 장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부 장벽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피부 질환이 바로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국내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입니다. 1세 이전에 50% 정도가 시작을 하고 5세 이전에 90% 정도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세에 80% 정도가 좋아지는데 성인까지 가는 경우에 18세에서는 2%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특징적인 분포 양상입니다. 2세 미만의 유아에서는 양쪽 볼에 태열이라고 합니다. 태열로 나타나고 두피, 그리고 팔과 다리에는 신축 부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기어다니기 때문에. 근데 2세 이상의 소아에서는 얼굴과 목, 팔다리에 접히는 부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성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 왜냐면 피부가 얇기 때문에 피부 장벽의 불균형이 먼저 오는 곳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전신으로 퍼지게 되겠습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유아의 양쪽 볼, 생후 2, 3개월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1세 이전에 시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절반 정도가 시작을 하게 되고요. 90% 이상이 5세 이전에 시작을 합니다. 2세 이상의 소아에 오면 팔다리 접히는 부위에 먼저 시작을 하는 특징적인 분포 양상을 보이고, 성인의 특징은 얼굴목에 이렇게 특징적인 아토피 피부염 얼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눈 주위의 피부염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귀가 찢어지는 경우, 입술염, 손발에 비특이적인 영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여성분들은 유두에도 습진이 생기게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 진단 기준입니다. 주진단에 2가지 이상을 만족을 하고 부진단에 4가지 이상을 만족을 했을 때 아토피 피부염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적절히 관리되지 못한 아토피 피부염은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60에서 80%는 비염과 천식으로 다른 이형의 염증성 동반질환이 생기고, 다음과 같이 소아, 청소년, 성인에서 다양한 형태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토피가 얼마큼 심하냐, 객관적으로 수치한 점수를 이지 점수라고 합니다. 이지 점수는 홍반, 오돌토에 올라온 경우 부종, 부진, 긁은 흔적, 줄까짐, 두꺼워지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두꺼워지는 걸 태선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0점에서 3점으로 정도를 표현을 하고 두경부, 팔, 몸통, 다리로 나눠서 가중치를 줍니다. 두경부 10%, 팔 20%, 몸통 30%, 다리 40% 가중치를 주어서 점수를 계산을 하게 돼요. 국내 아토피 피부염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지 점수 23점 이상을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크게 4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 성인이 분명히 있는데요. 부모님 중 한 분이 아토피가 있을 때는 50% 이상에서 아토피가 발생할 수 있고, 부모님 2분이 다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는 75% 이상에서 발생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쌍둥이가 동시에 생기는 아이들이 많고 형제 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유전적으로 유전자가 많이 밝혀져서 현재 7, 80%의 가족력을 보이고 있고 80개 이상의 유전자가 밝혀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피부 장벽 이상입니다. 유전적으로 취약한 피부 장벽 때문에 밖의 외부 물질로 쉽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외부에서 대표적으로 진먼지 진드기, 땀, 포름알데하이드 같은 화학물질이 접촉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면역학적 이상 반응이 피부에 표현되면 아토피 피부염으로 얘기하고, 코 점막이 나타나면 알레르기 비염, 기도 점막이 나타나면 천식, 결막이 나타나면 알레르기 결막염, 이 4가지를 아토피 질환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모식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우선 피부 장벽이 손상이 오게 되면 밖의 외부적인 물질, 알레르긴이라고 하죠. 알레르긴 물질이 정상 피부에는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토피 피부염처럼 피부 장벽에 불균형이 오게 되면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안으로 침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가려워지고, 긁게 되고, 계속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게 아토피 피부염의 아토피 피부염에 발생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계속 긁다 보면 피부에 변형이 옵니다. 그래서 점점 두꺼워지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태선화가 오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밖에적인 여러 가지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과 알레르기 항원들이 피부 장벽 불균형에 의해서 피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면역세포들과 다양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가려워지고 다시 긁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또 피부 장벽이 파열이 되고,
점점 피부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예, 아토피 피부염은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 질환으로서 이 장기적 치료가 중요하고 혈압, 당뇨처럼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좋아졌다 안 좋았다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질병 활성도의 기울기를 낮춰서 정상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토피 피부염 유전자를 치료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만성 염증 질환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아토피 피부염의 핵심적인 면역 물질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4번하고 13번 물질인데요. 현재는 이 4번과 13번 물질만 핵심적으로 차단하는 약제가 개발되어서 대표적인 것이 상품명으로는 두피젠트 주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한 13번 물질만 피부 표면에 많이 표현되는 13번 물질만 차단시켜주는 주사제가 2가지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밑에 달라붙는 1번 물질을 차단하는 그 알약이 출시가 되어 있고 1, 2번을 둘 다 차단하는 알약이 출시가 되어 있어 현재까지 이 6가지 신약이 활발하게 치료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에서는 음식과 환경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습도는 45에서 한 55% 정도, 50% 정도로 기억하시면 가장 좋겠고 온도는 약간 서늘한 정도, 20에서 22도 정도가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새 애완동물, 반려동물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피부 발진, 특히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인에 갑자기 생기는 피부 발진이 있다고 하면 애완동물과 반려동물의 영향이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이 오시면 아쿠아현진 요새는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지를 항상 물어보고 있고 고양이나 강아지, 그 털 자체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있고 진먼지 진드기와 곰팡이에 의해서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유수와의 연관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데 음식 알레르기는 검증되지 않는 것을 특히 소아에서 부모님들이 무분별하게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성장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음식 제한 시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과 꼭 상의를 하시어 확실하게 밝혀진 음식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대체식품으로 먹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양 불균형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습제 사용인데요. 보습제는 수분 함량에 따라서 로션, 크림, 연고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엄밀히 말하면 로션은 보습제 효과로서는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크림 이상의 끈적끈적한 형태를 바르시는 게 좋게 되겠습니다. 보습제는 세안, 샤워, 목욕 후에 3분 이내, 보통 이제 3분이 넘어가면 물기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3분 이내에 전신에 바르는 것이 가장 좋고 하루에 2~3번 이상 덧발라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올바른 목욕법입니다. 목욕을 자주 할수록 오래 할수록 피부 장벽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목욕탕이 오래가 있으면 피부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래서 목욕 횟수는 많이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 뭐 이틀에 한 번 이 정도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원이나 강한 물리적인 자극을 주게 되면 약해진 피부 장벽이 더 벗겨질 수가 있고 또 오랫동안 뜨거운 목욕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는 게 좋고요. 미온수로 가볍게 샤워하시는 게 정도가 좋습니다. 저는 피부과 의사 된 이후로 한 번도 때를 민 적이 없습니다. 그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때밀이로 밀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때가 천연 보습인자 아닌 각질층에 있는 피부 장벽이기 때문에 저절로 28일 주기로 알아서 떨어져 나갑니다. 사주 간격으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걸 임의적으로 벗겨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때밀이로 열심히 벗겨내면 피부가 그 당시에는 뽀드득 하잖아요. 그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3분이 넘어가면서 수분이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그냥 맨손으로 합니다. 약산성의 포밍 클렌저로 가볍게 맨손으로 그냥 가볍게 샤워하시는 정도가 피부 건강에 가장 좋고 수건으로 닦으실 때도 문지르는 게 아니라 톡톡톡 때려주어서 톡톡톡 때려주어서 물기만 제거하고 3분 안에 그 촉촉함이 남아있을 때 크림 타입의 보습제를 싹 발라주시는 게 피부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진먼지 진드기, 아토피 환자분들이 알레르기 검사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진먼지 진드기인데요. 진먼지 진드기의 실내 환경 관리법이라고 해서 저희 학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세히 써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설명을 드리자면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좋아하는 건 습도입니다. 습도가 75% 이상일 때 가장 잘 서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습도를 45에서 55%, 그러니까 50% 정도로 제습기와 가습기로 그 오토로 세팅해 놓으셔서 그 조절하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고 땀이 많이 흘리면서 잤을 때 이불이라든지 니트류 같은 데에도 진먼지 진드기가 잘 서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 알레르기 수치인데요. 참고사항으로 읽어보시고 또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학령기 때 그 스트레스 관리를 못해서 굉장히 가림증이 민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적이라든지 그다음에 20대 때 이제 취업 이런 것들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가려움증을 느낄 수 있는 그 장벽이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낮에는 잘 모르다가 밤에 이제 외부적인 환경이 없을 때 이제 가려움증이 막 느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조조 치료법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게 항원특이 면역 치료인데요. 예전에 지금 신약이 나오기 전에는 많이 행해졌던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진먼지 진드기만 강령성이 나오는 경우 진먼지 진드기를 희석시켜서 계속 피부나 몸에 적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비염이나 천식에는 아직까지도 많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데 아토피 피부염 단독에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보조치료는 여러 가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 언급된 것들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유산균인데요. 우리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왔을 때 우리 면역 반응과 연관이 있고 우리 아토피 피부염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산균에 연관이 되어 있다 교과서에 써 있는 균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 GG라고 하는 그 스트레인 균주인데요. 그게 함유된 유산균 제제를 드시면 특히 임산부가 드시면 태어난 아이한테도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어린 나이에 먹였을 때 아토피 예방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오메가6 지방산입니다. 대표적으로 달맞이꽃 종자인데요. 일종의 먹는 보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염 작용을 통해 염증을 잡아주고 먹는 보습제처럼 드실 수 있어서 콩 알러지나 고지혈증 약 드시는 거 아니고서는 충돌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 한 살부터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복용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아직은 논란적인 있지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거고 보통 정상 성인을 기준일 때는 약 30에서 35선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한 자릿수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복용하는 것도 아토피 피부염 특히 겨울에 악화되는 경우에 햇빛 자외선도 영향이 있거든요. 겨울에 악화되는 경우 비타민 D 복용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 일반적인 피부 관리 지침으로 저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목욕은 매일 하는 게 좋고 미온수로 여기는 20분 이내지만 10분 이내에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3일에 한 번은 비누 목욕하라는 얘기는 물로만 씻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피부에 있는 것을 물로만 씻게 되면 수용성 물질들은 떨어나가지만 지용성 물질, 기름 성분들은 물로는 씻겨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일에 한 번 정도는 약산성인 포미클렌 정도의 그 비누 목욕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목욕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좋고 하루에 적어도 2~3번 이상은 발라줘야 된다. 피부에 직접 닿는 옷은 순면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모진류라든지 니트류,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진먼지 진드기도 많이 서식할 수가 있고 옷 자체가 마찰력으로 해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땀 흡수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손발톱을 짧게 관리하라는 얘기는 손톱 밑에 균이 많거든요. 그럼 손톱 밑에 균에 있어서 가려워서 긁게 되면 피부 장벽 상처와 함께 각종 감염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방안 온도는 아까 말씀드린 20에서 22도, 습도는 45에서 55%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예방법을 많이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4가지 기준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역학적 이상 반응입니다. 면역학적 이상 반응으로 중증도가 계속 진행되는 아토피 피부염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치료들을 제시해서 신약들로 치료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유전적 소인입니다. 아직까지는 유전자를 바꾸는 치료는 없습니다. 근데 아직 아토피 예측 유전자 검사는 현재 나와 있는 검사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토피에 연관된 유전자를 부부들이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인데요. 환경 요인은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나한테 검증된 것들, 회피요법, 그다음에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 키우신 분들의 검증된 게 나온 게 있으면 회피요법, 그리고 온도하고 습도 조절, 알레르기 회피요법 등이 있겠습니다. 피부 잔병 이상에서는 보습제 올바르게 도포하고 올바른 목욕법이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유산균 제제 드시는 게 예방법에 포함되겠습니다. 저에게 치료받고 있는 중증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입니다. 그 6개의 신약 중에 하나를 투여했던 분인데요. 치료 후 4개월 뒤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걸 볼 수가 있고 굉장히 심하시죠? 그 6가지 신약 중에서 하나를 투여를 하신 분이고 4개월 뒤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좋아진 상태로 현재까지도 잘 유지하면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중증 소아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환자인데요. 이지점수가 28.2 정도로 굉장히 심한 상태이고 6가지 신약 중에서 하나로 투여하신 분입니다. 현재는 거의 정상 피부로 보일 정도로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내원했을 때와 4개월 치료 후입니다. 2024년 한국 아토피 피부염 치료 가이드라인인데요. 저희 아토피 피부염 학회에서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약들이 나오거나 했을 때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그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본 치료, 보습제 사용, 세정과 목욕제, 그리고 알레르기 항원 회피요법.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영상의 교육 프로그램이죠.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다음 국소제제, 그다음에 전신적 치료제, 기타 치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신약들이 이미 저희 치료 가이드라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제제 주사 3가지가 제시되어 있고, 그 알약, 경구약 3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피젠트를 예로 들어서 보험급여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가지 신약의 급여 조건은 동일합니다. 12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을 보시면 조건 첫 번째는 병력입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 전부터 아토피를 앓았던 기록지가 있어야 됩니다. 조건 두 번째는 치료력입니다. 그 중등도 이상의 국소치료제, 국소스테로이드를 얘기하고 국소칼시늄 억제제를 4주 이상 도포한 기록이 있어야 되고, 그 산정특례 적용 또한 그 신약 6개 급여 조건 개시 6개월 전에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 세 번째는 치료력 중에 경구약제인데요. 경구약제에 인정되는 약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이상을 3개월 이상 투여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두피젠트 포함 신약 6개의 급여 개시, 산정특례 개시 6개월 전에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이지오시 미달성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점수를 쟀습니다. 점수를 쟀을 때 이지 40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경구약을 먹었을 때 치료가 증상이 좋아지면 점수가 떨어지겠죠. 그럼 3개월 이상 경구약을 복용 후에 다시 점수를 잽니다. 그러면 이지 40점에 50%는 20점이잖아요. 3개월 후에 점수를 쟀는데 21점이 나왔다. 그럼 50% 미만인 거죠. 그럼 50% 미만 좋아졌으면 현재 약에 효과가 없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지오시 미달성이 되겠습니다. 조건 네 번째는 중증도인데요. 중증도가 23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조건 3번에서 이지 40에서 21점이 돼서 이지 50 미달성으로 조건 3번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조건 4번 23점은 또 안 되기 때문에 급여가 조건에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건 1번, 2번, 3번, 4번을 동시에 모두 만족을 해야 급여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6세에서 11세 보험급여 조건입니다. 조건 첫 번째 병력은 성인과는 다르게 1년 이상의 전부터 아토피를 앓았던 기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중증도가 그 바르시는 시점,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 시점, 바르는 시점 전부터 점수가 21점이 넘어야 됩니다. 조건 3번 치료력은 중등도 이상의 국소 치료제, 그리고 국소 칼시누리제 포함입니다.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또한 인정이 될 수가 있고요. 조건 3번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산정특례 적용 또는 신약 6개의 그 급여 조건 전에 4개월 전에 이 치료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 4번은 중증도인데요. 이지 점수가 성인과는 다르게 23점이 아니라 21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할 때 급여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고, 성인하고 청소년과 다르게 6세에서 11세는 임상사진 제출이 필수입니다. 다음은 만 6개월에서 만 5세의 두피젠트 급여 조건이 되겠습니다. 차이점은 병력에서 1세 이상, 성인에서는 3년 이상의 아토피 피부염 병력이 없어도 됩니다. 조건 2번과 3번, 4번은 6세에서 11세의 급여 조건과 동일합니다. 또한 체중 용량, 나이에 따라서 두피젠트는 그 권장 용량이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투여를 받아야 됩니다. 나머지 약들도 급여 조건은 동일합니다. 경구약도 마찬가지로 급여 조건은 동일합니다. 단 6가지 신약 중에서 나이별로 허용되는 그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나이에 맞춰서 급여 조건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은 중추 난치 질환, 중증 아토피 피부염의 산정특례 기준 조건인데요. 산정특례 기준 조건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두피젠트의 급여 조건, 6개의 신약의 급여 조건과 동일합니다. 즉 6개의 신약의 급여 조건이 안 되면 산정특례도 되지 않습니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 산정특례는 국가에서 제시된 기준을 만족을 할 때 그 본인 부담이 10%, 환자는 10%만 부담을 하고 국가에서 아토피에 발생되는 비용의 90%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5년간 혜택을 볼 수가 있고 5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되는데, 재등록의 기준은 신약을 사용했을 때는 그 신약의 이지 75% 이상 이지 점수가 좋아졌을 때 그 5년마다 연장이 됩니다. 즉 치료를 적극적으로 잘 받고 나서 효과가 있으면 평생 해주겠다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은 산정특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으셔서 이 좋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전동은 앞서 말씀드린 두피젠트 급여 조건처럼 나이별로 다릅니다. 하지만 신약 6개의 급여 조건과 동일합니다. 재등록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중증 역류 아토피 피부염에서는 그 두 가지, 경구약 하나와 두피젠트의 주사 두 가지만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두피젠트를 예를 들면 현재 그 주사 약제에서 10% 본인 부담만 내게 되겠습니다. 좋은 것은 10% 비용마저도 개인 보험에 따라서는 실비 적용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질환 웹사이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인사이드로 아토피 피부염에 관한 정보를 얻기에 매우 유용한
그 웹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